America's future will be determined by your dreams and your visions. For some of you will travel where no man has ever traveled before. Some of you will fly the fastest planes that have ever been built. Reach the highest altitude that man has ever gone to. Whether you serve in the skies above or on the ground below, each of you has stepped forward to defend your country. The American people support you. They are counting on you, and they believe you truly do represent the best. 줄어드는 조선 역량과 추월당한 함정 보유량으로 끝없는 위기설을 맞이한 미 해군. 그런데 흔들리는 미국의 야성은 해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공군마저도 점차 줄어드는 작전 역량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고 말았는데요. 이제껏 미군의 야성이 이렇게 흔들렸던 적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보고서가 등장했습니다. 미국의 항공우주 싱크탱크인 미첼 항공우주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 공군의 조종사 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해당 보고서를 살펴보면 미 공군은 조종사들의 대량 전역으로 인해 2024년 동안 1150개의 공석이 생겼으며 이로 인해 조종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은 미국의 항공 전력을 따라잡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조종사를 적극적으로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태국과의 모의 공중전 훈련에서 그리펜에 참패당한 중국은 곧바로 자국 공군력의 실태를 분석했고 중국 공군의 에이스로 불리던 리중화 공군 대교는 미숙한 실력의 중국 조종사를 패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조종사들은 정면에 비해 측면과 후면의 위협에는 부주의한 모습을 보였으며 1950년대에나 먹혔던 공중전 전략인 태양을 활용해 전투기를 은폐하는 구식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후 중국은 서방의 공군 전술에 대응하고 자국 조종사들의 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은퇴한 전투기 조종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조종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지난 몇 년간 이러한 중국의 행보를 경계해야 한다는 국내외 군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러한 군사 팽창 속에서 미 해군에 이어 미 공군마저 흔들린다면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안보는 매우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흔들린다는 것은 곧 우리 대한민국이 직간접적으로 매우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중국이 군사 팽창을 시도하게 되면 제일 먼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대만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는 나라가 한국으로 분석되었다는 점만 보더라도 중국의 군사 팽창은 한국을 뒤흔들기 충분한데요. 따라서 한국도 미국의 문제를 살펴보고 우리만의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 전투기 조종사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껏 강력한 미군의 전투력은 타국을 압도하는 강력한 항공 전력에서 나왔습니다. 애초에 미국 공군조차도 미 육군의 항공대에서 출발한 부대이며 그만큼 미국은 항공기가 처음 전선에 등장했던 1900년대 초중반부터 강력한 항공 전력에 많은 관심을 두었던 나라입니다. 오죽하면 정체를 모르는 군대를 만났을 때 머리 위로 폭탄이 떨어진다면 그건 미군 부대라고 할 정도로 미국의 힘을 상징했던 것은 막강한 항공 전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싱크탱크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기체 노후화로 인해 조종사가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종사 양성과 퇴역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조종사 양성이 퇴역 인원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게 된다면 군사적으로 큰 충돌 발생 시 미국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첼 항공우주연구소는 2023년 미 공군의 전투기 기종별 임무 수행 가능 비율을 기재하며 미 공군 전투기의 임무 현황을 언급했는데요.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그나마 F-16 계열의 전투기는 임무 수행 가능 비율이 70%에 육박하고 있지만 5세대 전투기인 F-22와 F-35는 50% 내외에 머물러 있으며 F-15 계열도 60%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든 모든 전투기가 100%로 가동되고 단 한 명의 조종사도 누락 없이 모든 편제를 채우는 나라는 없습니다. 전투기는 보유한 기체 중 일부가 유지보수 작업에 투입되거나 훈련이나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전체 보유 수량이 모두 전투에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며 조종사 양성은 최소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모든 인원을 완편하고 임무에 투입할 수는 없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호소하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상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고 군사훈련 체계가 엉성한 개발도상국에서 이 정도의 조종사 부족 문제를 호소하는 것과 1,00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각종 첨단 전투기를 수없이 보유한 미국이 조종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요. 게다가 여기에 불을 지피는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미 공군의 차세대 훈련기로 사용될 예정이었던 T-7에서 또 한 번 사출 좌석 문제가 지적된 것입니다. 미국은 노후화된 T-38 훈련기를 대체하기 위해 보잉과 손을 잡고 T-7을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T-7은 잦은 개발 지연 문제와 사건 사고로 인해 미 공군의 머리를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 꺼리튜브에서도 T-7의 많은 문제를 알려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데 2025년 2월에 밝혀진 최신 소식에 따르면 T-7의 비상사출 시스템에서 심각하고 위험한 결함이 있다는 새로운 정보가 드러났습니다. 사실 T-7의 사출 좌석 문제가 처음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202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진행된 각종 테스트에서 T-7의 사출 좌석이 조종사의 바이저를 파손하고 부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여기에 더해 사출 후 낙하산 사용 시 충분한 감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미 공군은 보잉의 이를 수정할 것을 지시하며 T-7의 개발은 상당히 지연되었는데요. 이후 보잉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이러한 문제가 100% 완벽하게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 국방부 시험평가 국장실의 보고서에 따르면 보잉은 T-7의 사출 좌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개선과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나 비상탈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며, 특히 더 작고 가벼운 여성 조종사가 탑승하고 있거나 250노트 미만의 속도에서 조종석을 사출하면 심각한 안전 위험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결국 T-7의 발목을 잡고 있던 문제 중 하나인 사출 좌석 문제는 현 시점에서도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계속해서 연기되는 생산 일정은 도무지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T-7은 각종 문제로 인해 대량 양산 시작을 2025년에서 2026년으로 1년을 더 늦춘 상황이며, 시제기 생산 대수도 기존에서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미 공군도 자신들의 성능 제한보다 더 나은 성능 요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잉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결정하면서 미 공군의 조종사 문제가 해결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이 더욱 격렬해지는 상황 속에서 미 공군의 조종사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의 여파는 한국에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중국에 대항하고 양국의 군사협력과 동맹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T-50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미국이 T-7을 뒤엎고 한국의 T-50A를 전면 도입하는 것은 힘들 수 있지만, 뛰어난 성능의 T-50은 미군 조종사 양성을 위한 지원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 공군이 T-50 계열을 임시로 대여하여 부족한 조종사 양성에 투입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는데요. 일례로 한국은 기존의 훈련기를 대체하기 위해 T-50을 개발함과 동시에 임시로 미국의 T-38 훈련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여 개발 기간 동안의 공백을 최소화했습니다. 이처럼 미국도 한국의 T-50을 활용하여 자국 조종사를 양성하고 양국의 군사 협력을 증대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T-50은 현존하는 고등 훈련기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F-16, F-35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F-35는 복좌형 모델이 존재하지 않아 다른 전투기보다 숙달된 조종사를 양성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복좌형 모델이 존재하는 전투기들은 새로운 조종사가 배정되었을 때 경험 많은 조종사가 후방에 함께 탑승하여 훈련하며 기체 적응력을 높일 수 있지만,
복좌형이 없는 F-35는 이러한 방식의 훈련이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따라서 숙달된 F-35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훈련 기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T-50 계열의 기체들은 전투기 조종사들이 F-35에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최적의 기체입니다. 실제로 FA-50을 도입한 폴란드는 FA-50이 가진 근접 항공 지원 능력 등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FA-50의 조종사들이 F-35로 기종을 전환하는 것이 쉽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T-50은 미국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F-16, F-35의 조종사를 양성하는데 가장 적절한 기체라 할 수 있으며 T-7의 전력화가 기약 없이 늘어지는 미국에서도 대여 등 다른 방법을 통해 도입할 전술적 가치가 충분합니다. 현재 미 공군의 전체 조종사 중 현역 비율은 고작 45%를 맴돌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예비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미 공군의 현실이며 이러한 방식은 향후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과 동맹국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 해군은 자국의 조선업이 쇠퇴하는 가운데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가 중국의 보유 함정 수량을 추월당했으며 뒤늦게 한국 등 다른 조선 강국과의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 공군도 지연되는 T-7만을 바라보고 다른 대응책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미 해군처럼 양적 측면에서 중국에 추월당할 위험이 있는데요. 중국이랑 공동의 적을 상대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치밀한 연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